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최병봉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리실에 가면 국무조정실이라고 있죠. 그 국무조정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관련한 사업을 아마 샘플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있다.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5년간 총 투입된 돈이 한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여기에서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전기요금 내지 않습니까? 그 전기요금에서 3.7%를 징수해서 조성한 자금이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이제 통해 가지고 태양광을 지원했는데, 자, 12조 원 중에요. 이번에 2조 1000억 정도만 이렇게 떼서 샘플링 조사를 한 거죠. 표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12조 원 전체는 어떨까 하는 걸 추정해 보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 무려 2267건 정도가 불법 집행이 됐고요. 그 돈으로 따지면 2616억 원 정도가 잘못 사용이 됐고, 이 중에서 한 70% 정도 1847억 원 정도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비리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곳만 지금 표본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210개가 훨씬 넘는 곳까지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와 건수가 나오겠죠. 다 해먹었다. 뭐 거의 이런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정도의 비리 규모가 아닌가. 이런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자, 이게 전체 사업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뭐 조사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지금 4개월 됐죠. 요 4개월간 조사한 결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11개월을 조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월 정도 조사한 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12조 원이었는데 그중에 2조 1000억 정도만 조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12곳만 샘플링 조사를 한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비리의 유형이라는 게, 한국에너지공단 같은 데를 보면 최근 3년간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태양광과 관련한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총 6,509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1,129건, 17%는 무등록 업체, 아예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 또는 하도급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위반했다는 겁니다. 왜 위반했겠습니까? 물론 위반 유형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등록도 안 된 업체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해주고, 왜 그럴까요? 비리죠, 비리. 그러니까 이 태양광은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뭐 소위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출신들이 짬짬이로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았던, 실제 허인회 씨 같은 경우가 이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되고 뭐 구속도 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입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12곳만 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 지자체가 운영한 태양광 지원 사업이 395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25%인 99개, 4분의 1이죠. 4분의 1. 여기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왜 허위로 만들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빼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든가, 아니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서
그걸 뭐 실질적으로 떼먹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 샘플 조사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적발이 됐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버섯 재배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걸 또 활용을 해서 가짜 버섯 재배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대출을 받은 것만 해도 또 34억. 이런 사례가 거의 20군데가 넘는다.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공사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데 그걸 쪼개서 이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수의 계약을 해서 또 결산서를 허위로 만들고 이래서 무려 233억 원 이런 거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계산서가 허위면은 사실은 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안 한. 왜 회수를 안 했을까요? 봐줬다고 봐야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적발이 됐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충격이다.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각 지자체에 전수조사 맡겨봤자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국무조정실에서 그 또다시 샘플로 이 전수조사하는 지자체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아마 지금 민주당 그 단체장들이 있는 곳을 저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뭐냐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있는 데는 열심히 이 문제를 지금 조사를 할 텐데 민주당 단체장들이 있는 데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잘못 또는 자기네들의 우군들의 잘못을 들춰내야 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거 제대로 할까요? 대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조 원 중에 2조 1천억 원 정도를 조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12조 원을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5배, 6배 정도의 비리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더 적발이 될 거다. 그러면 아까 제가 2267건이 불법 집행됐다고 하는데 10,000건이 넘는 것이 불법 집행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충격적. 이게 결국은 국민 세금 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마도 문재인 정부와 연관된 운동권 세력들 중심으로 또는 문재인 정부와 연관된 다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해먹었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관측이다. 자,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뭐 윤석열 정부 4개월 동안 한 것이 이 정도면 저는 뭐 한 최소한도 한 1년 정도 잡고 시작을 하고 그 중에 큰 건은 바로 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또 감사원도 나서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게 국민들의 세금이 사실상 세금이 그쪽으로 다 특정인의 배를 채우는 데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의 정상화입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 이뿐만이 아니고 왜 과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고 있었죠? 이것 때문에 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언론에 패널로 나와서 아니 그거는 기무사가 일상적인 업무 아니냐 이렇게 논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친민주당 패널들 나와서 쿠데타 기무사 중심으로 무슨 쿠데타를 구상을 했던 것처럼 친위 쿠데타를 구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해댔던 친민주당 패널들 뭐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계엄령 문건이 물론 이건 뭐 국민의힘 TF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 고발을 한다고 하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촛불 집회가 2016년 11월 달에 굉장히 많았죠.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자, 청와대로 가자.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실제 효자동
삼청동 이 일대에서 촛불 들고 모이고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 기무사와 국방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든 아니면 탄핵을 당하지 않은 정부든 간에 시위대에 의해서 그 시위대가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국방부는 국방부에 할 일이 있고 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무사는 기무사대로 당연히 만약에 시위대에 의해서 청와대 저지선이 뚫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뚫리게 그냥 놔둬야 되나요? 아니지요. 청와대가 뚫리는 일, 그게 합법적인 그 방식에 의해서 청와대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든가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에 의해서 청와대가 점령당하는 일, 이거는 헌정 중단입니다. 그야말로 무력에 의한 헌정 중단입니다. 헌정 질서 중단입니다. 이거를 막아야 하는 책무가 국방부 헌법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수령, 계엄령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이지 않은 시위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청와대 공격해서 항복받는 게 합법적인 거 아닙니다. 당연히 국방부나 기무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계적으로 의수령이나 계엄령을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그 검토 문건이 쿠데타 기도 인양, 왜곡 해석이죠. 내지는 프레임 더 씌우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TF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 제가 그때 논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에 친민주당 패널들 나와서 마치 쿠데타 시도인 양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아니 그거는 기무사나 국방부로서는 검토할 만한 일 아니냐라고 했지만 거의 그냥 묻혀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이거는 이미 수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조작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 또한 조작이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서 도대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이런 것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자기네들 머릿속에 그렸던 어떤 전 정권 타격을 주기 위한 이런저런 것들은 상당 부분이 조작이었다. 이게 과연 이걸 왜 윤석열 정부가 지금 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 문제를 들고 나올까? 만시지탄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거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사업 관련한 비리 의혹의 이건 싹이라고 봅니다. 아마 뒤져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보고서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그 다음에 청와대 기획사정,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장자연 리스트, 그게 윤지호 사건 아닙니까? 윤지호 사건, 그것도 조작 시도 의혹,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됐던 각종 조작 또는 왜곡해서 전 정권을 청산하려고 했던 이런 거의 불법성, 제가 보건대는 주요 요소마다 다 불법이 자리하고 있었다. 누가 그랬느냐 도대체. 그리고 왜 그랬느냐는 건 전 정권 청산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그랬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져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태양광 비리. 이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표본조사에서 이 정도가 나왔으면 아마 전수조사, 근데 전수조사 제가 말씀드렸죠, 다 조사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몇 건 정도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핵심만 짚어서 단죄를 하는 거. 그래야 이게 쓸데없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죄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 정말 중요한 몇몇 사업들, 그리고 중요한 비리 의혹 당사자들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렇잖아도 뭐 지지율 낮다 그러는데 뭐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좀 꼭 필요한 부분을 그 외과적 수술 방식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